이수연의 노래 가사 단 한 소절이 송가인의 마음을 움직였다. 무대가 밝아지기 직전 스튜디오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. 관객의 숨소리조차 쉿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듯했다. 카메라는 천천히 무대를 훑었고 심사석에 앉은 송가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다. 누군가는 속삭였다. 오늘 뭔가 이상해.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. 그날 이수연은 단 한 소절로 음악판을 뒤집어 놓았다. 곡의 제목은 서울문. 익숙한 도시 이름과 낯선 문. 어쩐지 차갑고도 단단한 단어들이었지만 이수연의 눈빛은 오히려 뜨겁게 빛났다. 무대 뒤 대기실에서 스태프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체크할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. 오늘은요. 진짜로 문을 열고 싶어요.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다. 그리고 바로 그 문이 송가인의 마음에 먼저 열려버릴 줄도. 1. 리허설에서 이미 시작된 이상한 균열. 사건은 본 방송 직전 리허설에서부터 조짐을 드러냈다. 보통 리허설은 정리위 시간이다. 음향, 조명, 동선, 모든 것이 기능적으로 움직인다. 하지만 그날 리허설은 기능을 넘어선 감정의 전조였다. 이수연이 첫 소절을 뱉어내는 순간 음향 감독이 무심코 헤드폰을 벗었다. 방금, 다시 한 번만. 그리고 다시. 세 번째 반복에서 스태프들 사이에 짧은 침묵이 생겼다. 누군가가 농담처럼 말했다. 이거 방송 나가면 난리 나겠다. 하지만 난리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. 그 노래는 단지 잘 부르는 무대가 아니었다.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을 정확히 건드리는 아주 날카로운 열쇠 같았다. 송가인은 리허설 때부터 말을 아꼈다. 웃지도 고개를 크게 끄덕이지도 않았다. 대신 그 눈빛이 이상하게 깊어졌다.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다 멈추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꼭 감싸 쥐었다. 마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사람처럼. 서울문이 시작되자 공기가 바뀌었다. 본 무대, 조명이 내려앉고 음악이 시작됐다. 처음에는 잔잔한 피아노, 눈에 띄는 화려함이 없다. 그런데 그 평범함이 오히려 무서웠다. 이수연은 관객에게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.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들이켰다. 첫 소절은 조용했다. 두 번째 소절에서 목소리가 더 선명해졌다. 세 번째 소절에서 스튜디오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됐다. 관객의 눈동자가 커지고 누군가는 무릎 위에 얹어둔 손을 꽉 움켜쥐었다.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? 그 답답함은 슬픔이 아니라 낯익은 그리움이었다. 도시의 소음 속에서 잊어버렸던 감정. 괜찮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봉인해둔 기억들이 서울문이라는 단어에 맞춰 하나씩 고개를 들었다.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. 사건의 핵심, 모든 걸 뒤흔든 그 단 한 소절, 칼날처럼 날아들었다. 3. 문제의 한 소절, 송가인을 흔들다. 이수연이 그 소절을 부르자 송가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. 그 흔들림은 심사평의 흔한 감동이 아니었다. 몸이 먼저 반응하는 충격이었다. 송가인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. 눈가가 번쩍였다. 카메라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. 테이블 위에 물컵이 살짝 떨리고 그녀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. 그리고 아주 짧게, 정말 짧게 입술이 떨렸다. 관객석에서도 이상한 파장이 번졌다. 누군가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. 저 소절, 그냥 가사가 아니야. 맞다. 그냥 가사가 아니었다. 그 한 소절은 사람을 설득하지 않았다. 사람을 설명하지도 않았다. 대신 사람의 마음을 정면으로 폭로했다. 너도 이 감정 숨기고 살았지? 너도 문 앞에서 돌아섰지? 너도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었지? 그 소절이 던진 질문은 너무 노골적이라 누구도 쉽게 고개를 들 수 없었다. 4. 숨겨진 메시지가 진짜 무서운 이유. 서울문, 이 음악계를 뒤흔든 이유는 멜로디의 완성도나 고음의 폭발력이 아니었다. 이 곡의 무서움은 메시지의 구조에 있었다. 겉으로는 도시와 문을 이야기한다.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
문, 은 입구가 아니라 경계다. 사람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는 경계. 어떤 사람에게 서울은 꿈이다. 어떤 사람에게 서울은 생존이다.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서울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기록이다. 서울문, 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껴안고 한 번에 찢어버린다. 그래서 듣는 사람은 편하게 감상할 수 없다. 음악이 흘러가는 동안 자신의 과거가 같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. 이수연은 그걸 알고 있었다. 무대 위에서 그녀는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다. 울먹이지도 않았다. 오히려 정확하게, 단단하게 노래했다. 그 단단함이 더 잔인했다. 마치 말한다. 이건 누군가의 사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. 오, 노래가 끝났는데도 아무도 박수를 못 쳤다. 노래가 끝났다. 보통이면 환호가 터진다.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. 음악이 멈췄는데도 박수가 늦었다. 0.5초, 1초, 2초. 그 짧은 시간 동안 스튜디오 전체가 멈춰 있었다. 마치 누군가가 지금 박수 치면 이 감정을 배신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듯했다. 그 침묵을 먼저 깨뜨린 건 관객이 아니라 송가인이었다.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를 잡았다.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위험했다.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가장 무너질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이니까. 송가인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. 그리고 마침내 짧게 말했다. 방금 그 한 소절이요. 그 말이 떨어지자 관객석에서 아 하는 탄식이 동시에 새어나왔다. 모두가 알고 있었다. 그 소절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소절이 아니라 심사위원을 심판하는 소절이었다는 걸. 6. 무대 뒤에서 터진 충격적인 뒷이야기. 방송이 끝난 뒤 대기실 복도는 이상하게 소란스러웠다. 스태프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다. 진짜 눈물, 맞지? 송가인 선배님, 표정 봤어? 그리고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다. 송가인이 무대 뒤에서 이수연을 따로 불렀대. 노래 가사 중 한 줄이 자기 이야기 같았대. 여기서부터가 더 섬뜩했다. 왜냐하면 그 소문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.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흐느낌이 아주 작게 들렸다. 문틈 사이로 스쳐 보인 건 고개를 숙인 송가인의 실루엣, 그리고 그 앞에서 손을 꼭 모은 이수연의 모습이었다.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알 수 없는 장면. 하지만 그 장면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됐다. 서울문, 은 무대에서 끝나지 않았다. 무대 밖으로, 사람의 삶 속으로 이미 들어가 있었다. 7. 결론. 서울문, 이 열어버린 것은 도시의 문이 아니다. 이 노래가 열어버린 문은 서울의 문이 아니다. 사람들이 애써 닫아둔 마음의 문이다. 꿈을 위해 버렸던 고향의 냄새. 살기 위해 감춰둔 외로움. 괜찮은 척하며 눌러둔 자존심. 이수연의 목소리는 그 문을 억지로 부수지 않았다. 그저 조용히 손잡이를 돌렸다. 그리고 그 순간 송가인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알아버렸다. 문은 원래 잠겨있던 게 아니었다. 우리가 스스로 잠갔을 뿐이라는 것을. 서울문 위 숨겨진 메시지는 그거였다. 도시는 사람을 키우기도 하지만 사람을 잃게도 한다. 그러니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문을 열어라.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세상에서 가장 먼저, 가장 깊게 맞아버린 사람이 송가인이었다. 단 한 소절의 마음이 움직인 이유? 그 소절이 가사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그대로 읽어낸 문장이었기 때문이다. 그날 이후 서울문은 단지 한 곡이 아니게 됐다. 누군가의 가슴에 아직 닫히지 않은 문 하나를 남긴 노래. 그리고 그 문은 지금도 조용히, 그러나 확실히 열리고 있다.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.